이번 영상은 학습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암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기억의 방을 이용하는 암기법입니다. 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끔 자신이 이런 말을 하나요? 난 기억력이 별로야. 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 가끔 TV에서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는 감탄하기도 합니다. 우수한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괜찮은 기억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보통 한 번 본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이라는 행위로 그 기억을 강화시키곤 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들이, 생일 파티, 식사 초대 등등. 오래전 딱 한 번 가본 지인의 집 하나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그 집의 거실, 부엌, 침실, 공부방. 물건 하나하나까지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대부분 구조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단지 한 번 본 것인데 왜 아직까지 생각이 날까요? 반복 훈련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상의 단기 기억들은 단시간 내에 사라지게 되죠. 뭔가 충격적이거나 인상 깊은 내용들은 장기 기억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공간 인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복 학습입니다.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키려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은 때론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학하기도 하고요. 반복 학습을 하다가 정말 외우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기억의 방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다음 나열된 단어를 순서와 상관없이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토끼, 침대, 장미, 우유, 풍선, 핸드폰, 고민형, 닭, 전자계산기. 자, 암기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해진다고요? 어쩌면 영상을 닫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자, 쉽게 한번 암기해 볼까요? 그것도 장기 기억이 되게 말입니다. 앞서 예전에 방문했던 지인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본인의 집도 괜찮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집의 구조에서 거실과 안방, 부엌이 있는 집으로 떠올려 보세요. 안방문을 열었더니 침대가 있고요. 침대 밑에는 토끼가 떨고 있고 침대 위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는 동물들이 뛰어다닌 흔적으로 장미꽃들이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우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고민형이 앉아 있고 풍선이 의자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핸드폰이 있는 장면을 대입해 보세요. 작은 방의 문을 열었더니 닭 한 마리가 전자계산기를 톡톡 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인의 집에 갔는데 이런 광경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때요? 이제 앞서 나열한 단어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좀 쉽게 떠오르나요? 몇 번만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억의 장소에 암기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든 대입, 형상화하여 위치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떠올린 특정한 공간에 암기해야 할 내용으로 채웠다면 다음에는 다른 지인의 집이나 공간을 떠올려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꼭 어떤 집의 내부 공간이 아니라도 되고요. 매일 다녀서 장기 기억화된 직장 내의 공간이나 사람들을 기억의 슬롯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 암기가 힘든 것들은 기억의 장소와 연관시켜 기억을 혼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숙달되면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등을 준비할 때 내용을 장기 기억하기 위해 반복 학습을 합니다. 이때 장기 기억화되어 있는
어떤 공간의 기억에다가 공부할 내용을 투입시켜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조금은 편하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억된 부분도 적당한 주기로 반복하지 않으면 내용의 기억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될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복 공부를 통한 기억을 하시되 암기가 힘든 내용은 이런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껏 소개시켜드린 기억술은 기억의 방을 이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만약 이런 내용의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면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억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조속히 기술사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